우리는 비가 올 때는 우산, 그죠? 날이 더우면 아이스크림. 이런 마인드로 주식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는데 M7에서 C4, 네, C4로 지금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자, US M7에서 어디로? 차이나 베트 X. 2016년, 17년도에 팡이고 미국은 팡이고 중국은 베트였었죠. 지금은 하나 더 붙었어요. 뒤에 X. 샤오미가 붙으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하늘색이 M7의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이 이렇게 꺾이는데 지금 밑에 보면 중국이 C4는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그죠? 이번에 요렇게 원달러 환율이 형성이 됐었는데 밑에 보시는 이게 달러 인덱스는 그림이 달라요. 그죠? 지난번에 2022년도에 무섭게 치솟았던 그 달러 인덱스가 이때 114 정도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보면 이 달러 인덱스는 지금 2달 연속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또 달러 인덱스가 또 빠졌어요. 이게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세계 경제에 뭔가 큰 위기가 오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달러 인덱스가 위로 치솟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것만 보더라도 저 트럼프의 관세가 큰 위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단 단기적으로 딜을 하기 위한 으름장을 또 놓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S&P 500은 지난달에 1.42%로 하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 월봉 차트 보고 있으면 이 헤지펀드 하는 애들은 여기서 좀 줄이고 싶겠구나는 느낌은 듭니다. 그죠? RSI라든지 MACD가 이렇게 눕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요때처럼도 요때 MACD 오실레이터가 눕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빠지게 됐는데 뭐 이런 연초에 한 3개월 정도 요 정도 조정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때가 2018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2년째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을 시작했을 때예요.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 시작했을 때가 요때였거든요. 2월 달부터 이제 중국에 관세 때리겠다, 캐나다한테 관세 때리겠다, 이 얘기를 그때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렸었는데, 잘하면 요 정도 모습 정도까지는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쫙 올라갔었거든요. 미국은 그 정도 모습도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지에서 추진하는 효율화가 여러 가지로 미국 주식시장에는 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무원들도 지금 난리죠. 네, 이메일 딱 보내가지고 답변 안 하면 자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25년 미국 대기업의 이추정치 하락인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이제 미국 주식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보시면 24년도에는 이게 M7의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그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도 M7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났었고요. 자, 그런데 S&P 500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 추정치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꺾이기 시작했고 S&P 493, 493은 M7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 기업에 대한 추정치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정치가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랑 앨런 머스크 내각에서 지금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애매하죠. 그래서 어제 있었던 ISM 제조 PMI의 그 설문조사를
최일호 상무가 오늘 아침에 하나하나 얘기해 줬잖아요. 보면 다 뭐 관세를 보고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예,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비가 올 때는 우산, 그죠? 날이 더우면 아이스크림. 이런 마인드로 주식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는데 M7에서 C4, 네, C4로 지금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자, US M7에서 어디로? 차이나 베트 X. 2016년, 17년도에 팡이고 미국은 팡이고 중국은 베트였었죠. 지금은 하나 더 붙었어요. 뒤에 X. 샤오미가 붙으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하늘색이 M7의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이 이렇게 꺾이는데 지금 밑에 보면 중국이 C4는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24년 요때 제가 우리 연기금 고객한테 중국 주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웬 생뚱맞게 갑자기 중국 위기 하는데 뭔 중국 주식을 하자고? 그래서 100억을 그때 그동안에 하도 이제 그 누적된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저희가 그 연기금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박전무가 맞으려나 하면서 그래도 100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 장기 투자하자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1년 목표 수익률이 30%입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6개월 됐는데 30% 넘었어요. 그 중국 시장을 봐야 미국 시장이 보이고 우리나라 시장이 보입니다. 라는 얘기를 아침마다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왕 차장이 얘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중국에 계신 저희 형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정책의 변화가 시작됐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로 빠르게 올라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중국은 한번 움직이면 이 항공모함이라 했잖아요. 아직까지도 40% 4부 능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부 4부 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2025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아시아 전략의 차이나 A를 오버웨이트 하라고. 니네들도 알고 있었구나. 제가 보면서 니네들도 알고 있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최근에 이 조정에 밸류에이션이 싸면 사실 크게 걱정은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인 겁니다. S&P 500이 22배, 그죠? 지금 또 21배 정도인데, 제가 PER의 역수로 1 나누기 20, 1 나누기 20이니까 5%. 그거랑 뭐랑 10년물 국채랑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2년물 국채, 3년물 국채랑 비교하면 되는데, 얼마 전까지 국채가 5%였고, 그죠? 그래서, PER이 20배면 자꾸만 좀 무거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국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금리가 떨어지든지. 자, 1 나누기 20이면 5%인데 금리가 2%이면 주식을 공격적으로 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아니면 그동안에 보여줬던 것처럼 EPS가 계속 올라가면 돼요. EPS가 빠르게 올라가면 20이 좀 지나면 다시 17배가 되고 15배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보셨죠? EPS가 꺾였잖아요. EPS 추정치가 지금 꺾였어요. 거기에 금리가 여전히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금리가 지금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는 미국 주식한테도 좋은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나라 시장은 ISM 제조 PMI 반등 여부의 결정 데이터 그리고 대통령 선거 끝나면 무조건 올라간다. 그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밑에 표를 보시면 24년 12월부터 요 빨간색이 뭐냐면 기대치보다 예측치보다 잘 나왔을 때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은 예측치보다 못 나왔을 때
파란색입니다. 언제부터 파란색이었나 보시면 24년 5월부터 갑자기 파란색. 그전에도 파란색이 있긴 했지만 그전에는 24년 1월, 2월, 4월 다 빨간색이었잖아요. 근데 5월, 6월, 계속 기대치보다 덜 나오네. 예, 이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 7월 달부터 좀 세게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게 올라올 겁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었지만, 그동안에 한 30년치 보면 항상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번에도 48.4, 49.3, 50.9 했고, 어제는 50.7인가요? 살짝 덜 나왔죠, 기대치. 50.9보다는 살짝 덜 나왔습니다. 덜 나왔는데, 50을 기준으로, 그죠? 경기 확장이냐, 아니면 수축이냐 보기 때문에, 그래도 50을 유지해줘서, 다행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에는 이 반도체가 많다 보니까 반도체를 계속 체크해 봐야 되는데, 반도체가 MACD 오실레이터가 음으로 들어가고 난 상황이고요. 과거에도 보면 음으로 들어가고 나서 또는 들어가기 전에 조정을 받다가 돌아서는 모습이었었는데, 요 2022년도는 페드가 만든 의도적인 조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보다는 2018년 요때, 그리고 그 전에 2014, 15년도를 보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모습은 이때랑 되게 비슷해요. 2018년도하고. 실적이 되게 잘 나왔었거든요. 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고, 요때 17년 11월 달에 모건 스탠리에 또 겨울이 온다 리포트 있었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한번 확 밀렸는데, 18년 10월, 11월, 12월 달에 페드의 금리 마지막 인상이 있을 때 시장 전체가 확 무너지면서 바닥을 찍고 그러고 나서 올라왔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9개월째 조정인데, 필반 지수보다는 밑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전 세계 반도체 장비 1등 회사를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과거에 10개월 조정, 그리고 22년도에도 10개월 조정.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 달 3월 달 포함하면 9개월째 지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거의 이제 떨어지는 게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디램 스팟 가격이 반등이 쭉 들어가고 있어요. 그 반등이 왜 들어갈까? 중국의 빅테크들이 이제 지르기 시작한 거죠. 지르고 열심히 투자해서 사람도 뽑고 해라고 시진핑 주석이 다 모아놓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가 생각보다 좀 길게 갈 겁니다. 생각보다 좀 파워풀할 거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되던 창신 메모리나 이런 데서 생산되는 그 정도의 메모리는 다 소화될 거예요. 다 소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앞으로 나올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 부분이고요. 5,850 정도가 S&P 500으로 21배, 21.6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이 부분 새로 오신 분들도 앞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2532가 PBR 0.899, PER 8.86인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PER을 곱하잖아요. PBR을 곱하고. 그런데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요 파란색 선이 PER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왜 언제는 PER이 내려가고 언제는 또 PER이 올라가고 PER이 떨어졌다가 PER이 올라갔다가 또 작년 하반기 내내 PER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 PER이 10배면 10배, 15배면 15배. 이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E만 추정하면 돼요. 근데 E 추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EPS 실컷 계산해가지고 와 이익 증가하는 걸로 다 맞췄는데, 아니 PER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 PER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금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PER이 계속 떨어졌던 요 구간이 페드가 금리를 올렸던 구간이고, 요 PER이 빵 튀죠. 요게 바로 2019년 7월.
금리를 인하했을 때부터 우리나라 PER이 올라가요. 요 초록색 선이 EPS인데 EPS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는데 이때부터는 희한하게 PER이 올라갑니다. 코로나 때 제로금리였을 때까지 PER이 쭉 올라갑니다. 이거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PER이 언제 움직이는가? 자, 그러면 최근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잖아요. 인하 시작했는데도 10년물 국제금리가 좀 위에서 놀다 보니까 바로 PER이 회복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EPS는 떨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PER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평균 PER이 얼마니까 비싸다. 코로나 때 그 과거에 우리나라 평균 PER은 10배니까 지금은 이게 비쌉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로는 EPS도 올라오고 PER이 올라오는 구간이었거든요. PER이 언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좀 하나 약간 찜찜한 거는 있어요. 제가 원엔 환율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원엔 환율이 꺾이는 듯 하다가 다시 이 달러가 살짝 약해지니까 원엔 환율이 N이 조금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970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때 2007년 말이거든요. 근데 2007년 말에는 제가 그때 펀드를 뭐 1조짜리 펀드를 혼자서 운용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미국에서 빵빵빵 터지면서 지금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주가는 신고가 내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 금융주들이 막 이렇게 쟤네도 왜 저렇게 빠지지? 네, 그런 분위기가 이미 연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때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요때 2016년, 17년 요때랑 비슷한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외국인 투자자 매매 동향. 작년에 줄기차게 주식을 매도한 이유는 ISM 제조 PMI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이 반도체, 거의 뭐 반도체 팔았던 거였죠. 자, 올해 들어와서 연초 이후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외국인은 4조 6천억, 코스닥에서도 한 9천억, 다 합치면 5조 5천억, 그리고 선물도 2조 가까이 팔았더라고요. 이거 계약수기 때문에. 그러면 다 합쳐가지고 한 7조 5천억, 꽤 많이 팔았어요, 꽤. 네, 꽤 많이 팔았는데 중요한 거는 추이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에는 3조 7천억. 그래서 4조 6천억 중에 3조 7천억이 2월 한 달에 팔았어요. 2월 한 달 동안에. 그래서 2월장이 꽤 그래도 세게, 그것도 말일날, 2월 28일 말일날 좀 세게 맞았었다. 자, 근데 추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현선물로 보면 그동안에 작년 9월부터 그렇게 때렸는데 최근에 보면 이 외국인 현선물이 이렇게 줄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살짝 플러스 났었어요. 살짝. 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이 맨날 아침마다 오석 대리랑 해가지고 보잖아요. 2천억 팔았네, 3천억 팔았네, 선물하고 저는 이제 제 머릿속으로 그래도 요때 때리던 거에 비해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네, 이 기울기를 저는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플러스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8일 날 하루에 3조 가까이 때린 거, 그거 없었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자, 아까 그거 보셨죠? 추세를 하면서 왜 상반기에 강한가? 할로윈 전략이 있다고. 그래서 이 할로윈 전략 때문에 여기서 큰 시스템 리스크가 없으면 외국인이 여기서 막 대량으로 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으로는 보면 외국인 매매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3월 주식시장 전망에 있어서는 이번에 뭐 관세를 저번에 한번 딱 시행하기 전에 유예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행도 안 하고 또 유예 이러면 약간 모양새가 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일주일. 그러면 뭐 2,500이 살짝 깨질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이렇게 추세선을 제가 그어놨잖아요. 이 탄탄하게 지지가 될 겁니다. 지지가 되고 2,400에서 2,500 사이에 매물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 꽤 많은 매물을 이번에 살짝 뚫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빠져봐야 2,480 정도. 근데 위로 이번에 올라갈 때는 2,740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재현의 퀀트 청기 누설에서 보여드렸죠. 네, 4월 말 그 할로윈 전략으로 1월 달에 플러스 수익이 나왔을 때 거의 100% 승률로 플러스가 나는데 평균 수익률을 곱해봤더니 2,800, 잘하면 2,920까지도 가더라라는 게 그 퀀트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3월 달에는 한 2,740까지 요 언저리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때리는 매물을 다행스럽게 연기금이 계속 이렇게 잘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이 약간 빈집 아닙니까? 그죠? 약간 빈집이에요. 지금 연기금이나 이 기관 투자가들이 너무 미국으로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올 자금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자, 그리고 2025년 이 트럼프가 당선이 2016년도였었죠. 그죠? 2016년도 하반기에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시장 무너졌다가 그러고 나서 2017년 초에 이렇게 약간 부진하게 이러다가 나중에 쑥 올라가거든요. 예, 쑥 올라갑니다. 저는 여전히 이런 모습이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상해 지수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항생지수 월봉 보시면 요때 보면 ELS 항생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로 참 많은 분들이 원금 손실 그것도 마이너스 한 40% 전후의 손실이 났었다고 작년 초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벌써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스러운 홍콩 중국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자. 자, 마지막 차트입니다. 그러면 이 퀀터적으로 1928년 이후 한 100년치도 있고, 그 다음에 1950년 이상에서도 보면 9월이 제일 안 좋다 했잖아요. 9월이 안 좋고 두 번째로 안 좋은 달이 2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에 결국 S&P 500이 마이너스 기록을 했는데, 자, 이게 분기 수익률이에요. 1950년부터 2024년까지 S&P 500의 분기 퍼포먼스. 그것도 이 프레지덴셜 사이클이라고 해서 대통령 1년차 1년 1Q, 2Q, 3Q, 4Q. 대통령 2년차 1Q, 2Q, 3Q, 4Q. 외국계 자료를 읽다 보면 얘네들이 참 보면 별의별 걸 다 해봐요. 얘네들이 워낙 이렇게 숫자적인 거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거 발견하려고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대통령 1년 차의 1Q 수익률이 0.1. 좀 부진하죠. 그리고 플러스 날 확률 55.6%. 이렇게 돼 있는데 2Q 가면 수익률이 확 올라와요. 평균 수익률이 3%. 승률도 61%. 그리고 3Q가 7, 8, 9잖아요. 7, 8, 9에 또 꺾였다가 10, 11, 12에 또 확 올라왔다가. 그래서 지금 대통령 1년 차이기 때문에 이번 1분기 그래서 3월 달까지 뭐 어떤 식으로든 조정의 모습을 보이다가 4, 5, 6을 강하게 올라간다. 이런 퀀터 자료를 가지고 제가 뭐 방송이나 어디 나갔을 때, 뭐 2월 조정,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또 뭐 매수해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다 이런 거 가지고 얘네들이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많이 느낍니다. 자, 미국의 밑에 있는 거는요, 유로스탁스 50이고요. 유럽에 있는 다우 지수라고 보실 수가 있고 90년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번에 유럽이 이게 보통 삼각쇠기형이 아니라 이 우상향
어센딩 트라이앵글 모양이죠. 어센딩 상승 삼각형 모습을 보이면서 위로 뚫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은 강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유럽이 제일 시원찮잖아요, 솔직히. 유럽의 제일 큰 형님 같은 영국, 독일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자동차 시원찮고. 그런 나라 지수가 이렇게 위로 뚫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소비 회복, 유럽에 있는 럭셔리 브랜드, 그런 거가 또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해 시장에 대한 강세 마인드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이번 톰리가 그분도 거의 저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저점이 이번 2월, 3월 요때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어제 얘기하신 걸 들었었는데 저도 거의 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노이즈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내가 저 주식 못 샀는데 아쉬웠는데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 그렇지만 그 기회는 이번 3월 초 중순이면 끝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분기에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주식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